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이딩남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대표 자전거 동호회 팀 퍼포먼스 번개 모임에 갔습니다. 제 짧은 울산 자덕 경험으로는 울산에서 가장 열심히 빡세게 타는 동호회 중 하나가 팀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번개 난이도는 레벨 1, 2, 3 훈련, 생존이 있는데 첫 참석이 훈련 레벨이 되어버렸습니다. 쿠쿠님의 인스타 피드를 보고 한번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참석 댓글을 달게 되는 거죠. 훈련 레벨은 구간별 인터벌 허용 플러스 레벨 3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각오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경험하실 듯 이라는 쿠쿠님의 반응에도 번개 당일 아침까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참석 취소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무식하니 용감하달까요? 뭐 죽기라도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차에 싣고 계산길 편의점까지 점프했습니다. 오늘은 문수구장 아래 계산길 편의점에서 출발해서 간결곶을 지나 고리원자력 어필을 오르고 일반 해수욕장 부근까지 왕복하는 90km 가까운 코스를 달립니다. 획득 고도는 700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절곶 초입까지는 평지에 가까운 길이고 간절곶 부근에서부터 해안가도로 특유의 낙타 등이 계속됩니다. 간절곶 언덕에서 내려오면 고리 원자력 돔을 왼쪽으로 보며 오르는 꽤 지리한 언덕 2개 정도가 있습니다. 9시 모임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30분 전쯤 도착합니다. 자동차에 실어 점프를 한 상태라 신밖에 차고 그레 슈즈 신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어 빨리 나섰네요. 자동차에 내려 밖으로 나가니 꽤 춥습니다. 기온이 영하 1, 2도 정도고 바람도 좀 붑니다. 편의점 앞은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라 맞은편 양지로 이동해 가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미리 도착하셔서 9시에 출발합니다. 참석 인원은 9명입니다. 쿠쿠님의 말에 따르면 선수들이 덜 나와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답니다. 조금 위안이 되는 마음에 출발하는 페달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겨울이라 북서풍이 불어 뒷바람이 일긴 해도 풍속 40km 이상으로 땡깁니다. 와, 이거 빡센데 이런 파워로 계속 90km 가까이 탈 수 있을까 슬쩍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초반이라 따라갈 만합니다. 손들어 서진 못하지만 앞사람 뒷바퀴만 보고 딱 붙어 달려봅니다. 앞사람이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려면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조금씩 힘들어지는데 멀리서 반가운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계산길이 끝나고 덕하로로 접어드는 교차로 구간이라 속도가 줄고 숨을 고를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꾸역꾸역 최선을 다해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갑니다. 오늘 처음 있는 어필단이에요. 이 정도면 힘들어도 갈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오른쪽으로 하천이 흐르는 덕신 쪽 마을을 지납니다. 좁은 길이라 페이스가 줄어 살만합니다. 그리고 지나 해수욕장까지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2차선 꾸불꾸불한 도로. 파고도 높고 심박은 템포와 한계치를 남나듣는 것 같지만 꼭 붙어가니 팩라이딩의 재미를 제대로 느낍니다. 아드레날린이 샘솟습니다. 한 명씩 로테를 돌며 내 차례가 오면 꽤 밟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화해수욕장 근처 마을에 도착 후 쉼없이 바로 간절곶 낙타등을 오릅니다. 와, 이거 페이스가 너무 빠릅니다. 혼자 오거나 다른 번개로 오면 이거 3분의 2쯤 속도로 올랐을까요? 왜 이리 모두들 이렇게 빠릅니까? 낙타등 한두 개 넘지 왔는데 벌써 못 따라가겠습니다. 앞 사람만 따라가자 싶은데 자꾸 간격이 벌어집니다. 참지 못하겠습니다. 페달을 놓고 싶습니다. 모두들 다 먼저 보내고 난 간절곶에서 유턴해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 멀리 팩에 멀어져 갑니다. 한번 멀어지니 멘탈이 털려 따라갈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평상시의 속도로 혹은 평상시보다 더 낮은 속도로 내려서 오르막 내리막을 달립니다. 간절곶 다 왔다 싶을 때 누군가가 앞에서 돌아와 제게 다가옵니다. 김봉문 형입니다. 다시 유턴하여 뒤에 붙으라 신호하며 페이스를 조절해줍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먼저 가셔도 돼요 라는 말은 못하고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조금 가니 일행들이 기다려주고 있네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들 훈련하러 나오셨는데 저 때문에 방해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호기롭게 출발하자 외치며 다시 열심히 밟아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절곶에서 일광이 이렇게나 먼 거리였던 거예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팩에 붙어갈래도 자꾸 앞사람과 갭이 생겨 뒷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인터벌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쿠쿠님이 조언을 해주네요. 앞사람과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손신호를 해서 인터벌을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 높은 라이딩은 저도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몸 컨디션도 안 좋은데 무리하게 붙여갔다가 집중력 떨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분들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여러 익스큐즈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와중에도 예전에 만두먹으러 왔던 일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리 원자력 어필입니다. 아, 완전 놓고 싶습니다. 네. 신사이지요. 네. 나는 진료. 아, 형님 있어요. 동문회 있어요. 형님 뭐였지? 네. 형님, 자연을 자연 어제 할수 있어. 다행히 지금. 그런데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아이. 아픕니다. 드리프트 하다 보면 앞사람 붙이라는 표시 나오잖아요. 현실판 드리프트 같습니다.
곁을 계속 체크하며 챙겨주시던 공문희 형님이 언덕길에서 밀바를 해주십니다. 밀바는 제 등을 손으로 밀어주는 건데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처음 느꼈습니다. 한번 밀어주시니 10m 앞에 있는 제 앞사람이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그 뒤로 2개의 어필 동안 여러 번 공문희 형님이 밀어주셨어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반복합니다. 고리 어필이 끝나고 이제 1관까지 가면 됩니다. 큰 어필은 없고 양내리막 약간의 낙타등이 전부인데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공문 형님이 엉덩이를 두드리며 붙으라는 신호에 악착같이 붙어봅니다. 메인팩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갈게요. 꽃찜빵을 거의 앞두고 유턴해서 돌아오는 메인팩이 보입니다. 공문 형님이 팩을 좀 기다리게 만들곤 저와 유턴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완주를 못한 셈이네요. 완주 100m를 두고 DNF 하는 기분이라면 너무 과장일까요? 5분도 안 되는 잠깐의 휴식 시간입니다. 나대는 심장박동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챙겨온 파워제를 먹으며 힘이 나길 바라봅니다. 앞쪽에서 팩을 많이 주도한 쿠쿠님이 저를 보는 걱정 어린 시선에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들 서로 스몰 토크하며 숨을 가다듬는데 저는 한 가지 생각과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유, 갈 때는 먼저 갔어요. 자력 걷기. 그러면 자력 복귀할 테니 먼저들 가세요. 제발. 이제 다시 복귀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몸은 너덜너덜한데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이 현실이 너무 괴상하게 느껴집니다. 복귀 초반에는 그래도 최대한 붙여가려 노력합니다. 그 와중에 팩 선두를 섰다가 모텔을 돌리고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며 제 뒤로 돌아오는 분들의 모습이 뭔가 멋져 보입니다. 전투 최전선 사선에서 후미를 위해 싸우고 장렬하게 돌아오는 전사들 같습니다. 전 언제쯤이나 이런 고속팩에서 여유롭게 선두를 서고 모텔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편 흡사 로마 시대의 팔랑크스 방진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앞쪽에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뒷대열에서 잽싸게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교전이 맨 앞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뒷열의 병사도 적 진영을 무너뜨리고 아군을 전진시키기 위해 앞 사람을 민다 라고 합니다. 여기 팽글라이딩은 맨 앞뿐 아니라 뒤쪽까지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전쟁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흐르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이런 집중 상황에 저는 잡생각이 나고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흐릅니다. 공문희 형님이 붙으라고 손짓하며 뒤를 돌아보시지만 전 이제 끝이다라는 신호를 온 몸과 마음으로 보냅니다. 여러 번 돌아보시더니 앞에게 붙어 속도를 내십니다. 이제 복귀길 약 40km. 솔라 합니다. 혼자 복귀합니다. 거리 원자력 역 어필
간절곶 낙타 등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집니다. 속도도 한껏 줄어든 상태라 언제 도착할 기약이 없습니다. 북서풍이 세계분을 한 겨울, 돌아가는 길은 역풍이네요. 어디가 불안한데. 체감 기온은 영하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길을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4차선 도로는 갈 때와 다르게 차들이 쌩쌩 무섭게 달려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더 차가워지는데요. 지치고 힘든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떡, 탄수화물 쉐이크, 바나나를 먹었지만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 허기가 지네요. 저번주 문무왕복 라이딩처럼 뭔가를 바로 먹지 않으면 봉크가 와서 움직이기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래 라이딩을 마치고 보급하기로 한 계산길 편의점까지는 이대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무언가 몸에 넣어서야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반갑게 느껴졌던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혹시나 먼저 도착하신 분들 기다릴까봐 자력 복귀할 테니 먼저 계산하라고 답글을 남겨놓습니다. 편의점에서 콜라 하나와 1+1 소시지 2개를 사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먹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와신 상담이라고 하시나요? 한자 그대로 직역하자면 누워서 쓸개를 맛보다라는 건데 복수를 위해 혼자 열심히 노력하며 칼을 가는 걸 뜻하죠. 소시지 먹으며 기운이 나니 소시지가 쓸개 같습니다. 소시지를 씹으며 이번 라이딩 리벤지를 생각합니다. 먹기 전까지 추운 바깥에서 이렇게 힘을 써가다 보니 와, 이렇게까지 힘들게 자전거 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의기소침하고 진절머리 날 정도였는데 따뜻한 편의점에 들어와서 소시지와 콜라로 영양을 보충하니 생각이 바뀝니다. 멘탈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한계에 대해 생겨났던 화가 스르륵 큰 동기부여로 바뀌고 있다는 점. 오늘 탔던 사람들 쫓아가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이제 이렇게 나약한 걸 알았으니 어떻게 강해질까? 내일 당장 로라부터 돌려야겠다. 이런 열정도 생겨납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번개 참석 댓글을 달았던 마음가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원래 흐르는 걸 예상했었고 그걸 통해 자극받으려 했고 또 그걸 통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죠. 예상보다 더 처절하게 흐르긴 했지만 깨닫고 느낀 게 많은 라이딩이었습니다. 계산길 역풍을 제대로 맞으며 원래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계산길은 배를 채우고 오니 생각보다 탈만했습니다. 가민을 끄고 자전거를 자동차에 싣습니다. 스트라바 기록은 사진과 같습니다. 총 거리 86km, 평균 속도 시속 29.9km, 노멀 파워 196W. 많이 라이딩 하지 않은 코스라 그렇긴 하지만 구간별 PR도 꽤 많이 있겠습니다. 또 약 팔고 있네.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 흐를 수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약 팔고 있네 라고 합니다. 무참히 흘러봐야 약을 팔게 됩니다. 고수들 틈에 무참히 흘러봤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항상 의심하고 함부로 자만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평소 말에도 그런 태도가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쟤 또 이 팔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 판다고 판단하는 그 말들이 자신의 능력에 항상 겸손해서 나오는 거란 걸 알게 됩니다. 열심히 타령합니다. 수험생 때 내가 놀고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책장이 넘어가고 있다 라고 부모님이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습니다. 내가 놀고 어영부영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스트라바 기록은 쌓여가고 마일리지는 올라가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